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5강 하절기 환경관리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 시간에는 우리가 하절기 환경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발생하는 문제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하절기 환경관리를 어떻게 하면 가장 합리적이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절기의 가장 관리 대상은 지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도와 습도와 열량지수인데 결국은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온도와 습도 이 두 가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온도는 예를 들어서 돈방의 온도가 내가 원하는 온도가 분만사에 22도의 온도를 원하는데 외부의 온도가 33도가 되다 보니까 외부의 뜨거운 공기가 내부로 들어오면서 돈방 내부의 온도를 올리게 되겠죠. 그러면은 22도에 돼야 되는데 보니까 환기량을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돈방 온도가 28도가 되고 29도가 되고 심지어는 30도가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온도가 33도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모도는 28도가 되면은 서서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게 되겠죠. 그러면서 29도, 30도가 되면은 이게 짧은 시간에 뭐 28도, 29도, 30도가 유지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지만은 이것이 지속적으로 하루 이틀 지속적으로 쭉 이어지는 경우는 그때부터는 모돈이 스트레스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그때는 이제 생체적인 호르몬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식욕이 안 생기는 문제, 이것이 이제 이어지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외부에서 발생된 뜨거운 공기가 내부로 들어갈 때 33도의 공기가 그대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쿨링하는 방법을 써야 되는데 이 쿨링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쿨링 패드입니다. 이 쿨링 패드는 재질은 자작나무 종이로서 이것을 이렇게 말아서 붙인 것인데요. 이게 위에서 물을 흘려보내면은 쿨링 패드의 표면을 타고 내려가게 되고 그 다음에 쿨링 패드의 그 공간을 통해서 공기가 들어가면서 정발열에 의해서 들어가는 공기 온도를 떨어뜨리는 이러한 원리에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쿨링 패드입니다. 그래서 이 쿨링 패드는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고요. 그래서 설치를 했을 경우에 평균적으로 외부 온도보다도 약 5도 정도를 떨어뜨려서 돈방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쿨링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농장에서는 우리는 쿨링 패드를 설치했는데 3도밖에 안 떨어뜨리더라. 어떤 농장은 우리는 6도가 떨어진다. 이것은 쿨링 패드의 설치 방법이라든가 물이 골고루 내려와서 흘러가는 이것이 쿨링 패드의 전면에 물이 골고루 흘러 내려와야 되고요. 효과가 좋기 위해서는 그 다음에 물량이 좀 충분해야 되고 이런 것이 충족될 때 쿨링 패드의 효율, 쉽게 말하면은 온도를 떨어뜨리는 효율이 높아질 수가 있는 반면에 쿨링 패드에서 내리는 물의 양이 적거나 사각적이 생기는 경우에는 쿨링 패드를 통해서 온도가 떨어지는 율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쿨링 패드는 어디까지나 정발열에 의해서 공기를 순간적으로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쿨링 패드 밑에 있는 물탱크의 온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쿨링 패드 물탱크에다가 냉각기를 설치해서 물을 차게 해서 찬물을 집어넣어서 돌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그 효과는 굉장히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쿨링 패드는 어디까지나 정발열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쿨링 효과이기 때문에 물의 온도는 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반면에 만약에 라지에이터 방식, 쉽게 말하면 자동차에 있는 라지에이터 방식으로서 물을 관으로 집어넣고 방열판을 통해서 냉각을 하는 경우라면은 이 물의 온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경우는 라지에이터 방식의 쿨링에서는 지하수 시원한 물을 쏨으로써 쿨링 효과를 높일 수 있지만은 이 쿨링 패드에서는 물의 온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로 쿨링 패드 전면에 물이 골고루 흘러내리게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쿨링 패드를 사용하실 때 낮 시간 또 보통 우리가 기준을 할 때
해가 뜰 때 한 10시 정도에 쿨링 패드를 가동시키고 그다음에 해가 넘어가면은 저녁 시간에는 이것을 중단해서 쿨링 패드를 사용하지 않게끔 하고 그 저녁 시간에는 쿨링 패드에 자작나무 종이가 마르는 시간을 준 다음에 저녁 시간에 충분히 마르게 한 다음에 그 다음날 10시에 다시 쿨링 패드를 가동시켜서 쿨링을 하고 반복적으로 낮 시간에는 가동을 하고 밤 시간에는 꺼놓고 이렇게 해야만이 쿨링 패드의 수명이 길어지고 쿨링 패드의 효율이 높아지는 반면에 어떤 농장에서는 24시간 트는 경우가 있습니다. 낮에도 틀고 저녁에도 틀고 밤에도 틀고 물론 온도를 떨어뜨리는 역할이 있습니다만은 문제는 바로 습도 문제죠. 해가 떠 있는 시간에는 상대 습도가 낮다 그랬죠. 뭐 60, 70% 정도에서 쿨링 패드를 쓴다 해가지고 습도가 이렇게 90%확 올라가진 않겠죠. 그래서 한낮에 10시에서 뭐 한 5, 6시까지는 쿨링 패드를 써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반면에 저녁에서 밤 시간, 아침 시간까지 쿨링 패드를 쓰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상대적으로 이 저녁 시간과 아침 시간, 밤 시간에는 상대도 높은 상태에서 다시 쿨링 패드 쓰게 되면은 한 90%의 습도인 단계에서 쿨링 패드를 쓰니까 95%의 습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습도가 높다는 것은 같은 공간 안에 산소가 있어야 될 공간이 수분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내가 한번 호흡을 해서 받아들이는 산소량이 그만큼 적어진다는 것이죠. 습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내가 필요한 산소량을 얻기 위해서는 호흡을 평소보다도 2번, 3번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돈이 습도가 높을 때 헐떡거리는 이유가 더운 이유도 있지만 내가 필요한 산소를 빨리 확보하기 위해서 숨을 여러 번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생리적인 요구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쿨링 패드 쓰실 때는 가능하면은 낮 시간에 쓰고 밤 시간에는 사용을 안 하는 것이 습도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이 패드는 물론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효율이 떨어지고 먼지가 묻고 떨어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뭐 교체는 해야 되겠죠. 교체를 해야 되는 반면에 전체적인 효과는 상당히 좋기 때문에 쿨링 패드는 여름철에 어떤 쿨링 장치로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요즘에 들어서는 뭐 분만사뿐 아니라 전돈사에 대해서도 이 쿨링 패드를 많이 설치해서 사용하려고 있습니다. 쿨링 패드를 쓸 수 있는 시간이 낮 시간이라면은 그러면은 밤 시간에 어떡합니까? 밤 시간에도 온도가 안 떨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저녁 시간에 뭐 밤 10시가 됐는데도 외부 온도가 뭐 30도 이상이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은 밤 시간에도 동방 온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죠. 30도 이상이.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번식 성적을 이룰 수가 없고 우리가 원하는 비육도 내 출하도수를 얻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으로서는 쿨링 패드는 습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온도에 내릴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쿨링 패드만 가지고는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가 원하는 온도를 맞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에 대한 보완책으로서 가장 유력한 것이 바로 냉방기죠. 그래서 냉방기는 쉽게 말하면 에어컨을 설치해서 이 에어컨의 시원한 공기를 돈방 안에 불어 넣어서 돈방의 온도를 떨어뜨리는 그런 방법이죠. 그런데 이제 품만사 같은 경우는 모돈과 자돈이 같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모돈이 원하는 온도는 시원한 22도를 원하는 반면에 그 바로 옆에 있는 어린 자돈들은 뭐 29도의 온도를 원합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 품만사 전체 온도를 예를 들어서 모돈을 기준으로 해서 22도를 맞춘다 했을 때 상대적으로 자돈들은 너무 춥기 때문에 자돈은 슬슬 한다거나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또 품만사에 우리 목표 온도를 자돈이 원하는 28도, 29도에 맞출 수는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돈이 또 깨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품만사에는 쉽게 말하면 두 구역에 대한 환경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모돈 구역과 자돈 구역.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구역 관리라 그러는데 모돈 같은 경우에는 시원한 공기를 주고 자돈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너무 시원한 공기를 들어가지 않게끔 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바로 소위 말하는 선아웃 쿨링 방식이죠. 선아웃 쿨링 방식은 냉방기에서 들어오는 공기를 덕터, 배관을 만들어서 모던 머리 위로 지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모던별로 모던의 머리로 시원한 공기가 떨어지게 해서 모던에게 시원한 공기가 집중되게 하는 이러한 방식이죠. 그래서 이 선아웃 쿨링 방식은 분만사에 있어서 자동과 모던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코를 말한다. 돼지코를 말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돼지코 쪽으로 시원한 바람이 갈 수 있게끔 그렇게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냉방시설은 우리가 용량을 계산할 때 우리 분만사의 모던이 몇 도인데 에어컨의 용량을 얼마를 쓰면 되겠느냐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이제 우리가 30kW, 12kW의 냉방 용량을 가진 냉방기 같은 경우는 보통 모던에 커버할 수 있는 것이 한 40도 정도가 커버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각 분만돈, 임신돈, 육성비육돈, 자돈별로 해서 두 당 필요한 냉방 열량의 기준이 있습니다. 분만돈 같은 경우는 1125, 임신돈은 643, 자돈은 50 해서 이제 두 당 필요 열량에다가 두수를 곱하게 되면은 전체 냉방 열량이 나오게 되겠죠. 이 전체 냉방 용량을 소비 전력 12kW짜리 냉방기가 45,000 냉방 열량이기 때문에 이것 나누게 되면은 필요한 대수가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절기 환경 관리에서 냉방기에 필요한 에어컨의 크기는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결정을 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쿨링 패드와 냉방기의 효과와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